안녕하세요. 알쓸맥자 비난세입니다. 오늘 230번째인 것 같아요. 진짜 많이 했죠. 230번째 했고요.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알쓸맥잡은 오랜만에 또 알쓸맥잡 멤버들 모셔서 같이 할 거고요. 먼저 두 분 인사해 주시죠. 임용용 우리 이사님 모셨고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이동석 대표님. 더 안녕하세요. 이상 한국맥주문화협회 회원이 아닌 이동석 대표님 모셨고요. 탈퇴. 예, 탈퇴하셨고요. 뭐 2패와 탈퇴는 저희가 탈퇴는 자유지만 2패는 자유가 아니죠. 그렇죠. 예, 그렇죠. 원래 네. 복당은 아무나 안 시켜주거든요. 제 이름을 이언석으로 바꾸겠습니다. 예, 언젠가 후회하시게 되게 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 전에 저희가 만났을 때가 아마 12월 달이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뭐 한 해 정리하고 이러면서 했는데 곧 모시겠다고 했는데 벌써 2월 말. 너무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미 내일 모레 3월이지만 두 분은 그래도 처음 인사하시는 거잖아요, 올해. 저야 뭐 계속 방송을 했고 인사를 했기 때문에 이런저런 얘기를 했지만 그래서 먼저 그 근황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뭐 어떻게 지내시는지 하고 그다음에 그 끝나면은 저희가 한번 두 분의 2024년 목표 뭐 계획 이런 것 좀 듣고 싶거든요. 그런 게 제가 궁금해요. 여러분들은 말하고 싶지 않겠지만 제가 궁금해서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오늘 할애를 하려고 하고 오히려 뭐 2024년 맥주는 어떻게 될 것인지 별로 관심 없어요. 그냥 될 대로 되라지. 계획한 대로 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여러모로 지금 뭐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올해는 진짜 어렵겠다는 생각을 진짜 이제 피부로 와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자연스럽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동 대표님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저도 되게 오랜만에 뵀어요. 저요? 예, 진짜 오랜만에 뵀어요. 그러네요. 요즘에 제가 외부 활동도 잘 안 하고 잘 돌아다니질 않아가지고 뭐 하십니까? 도움물질 하시고 가정주부로 애들 밥 주고 이게 그 방학이어가지고 이제 그 업무를 열심히 수행을 하고 있었고요. 뭐 별 다른 바가 없습니다. 근데 맥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맥주 업계뿐만 아니라 여러모로 지금 산업 전반으로 다 안 좋은 상황이고 또 사실은 이 시기가 맥주 업체들한테는 약간 스토브 리그처럼 좀 잠깐 쉬어가는 타임 같은 느낌이긴 한데 그렇다 치더라도 야 1월 2월 좀 심한데?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겨울이었기 때문에 맥주를 만드시는 분들이든 수입하시는 분들이든 항상 겨울이 빨리 지나가고 좀 이게 따뜻한 봄이 오기를 기다리는 마음 그리고 저는 이제 또 개인적으로 빨리 좀 계약이 시작이 됐으면 하는 마음. 아니 누가 보면은 뭐 가사를 혼자 다 하는 줄 알겠어요. 거의 다 안다고 봐도 무리가 없어요. 아니 우리 안주인은 뭐 하시고 지금 열심히 돈 벌고 계시고요. 뭐 하여튼 또 그런 것들을 열심히 또 서포트를 해주고 근데 굉장히 그 2달 진짜 내리 같이 있었는데 아이들이랑 더 많이 대화를 많이 하고 좀 더 친밀해진 시기였던 것 같아요. 특히 둘째하고 훌륭하십니다 진짜. 훌륭하십니다. 야 쉽지 않은데 정말.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그 우리 안주인께서 복 받았다고 생각이 좀 들고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다. 그 쉽지 않잖아요 육아가. 그럼요. 그래서 좀 월급을 더 많이 받아오셔야 고생하는 거에 비하면 뭐 아주 약소하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얼굴이 좀 밝아서 좀 다행이고요. 왜냐면 업계가 진짜 좀 저도 오랜만에 코로나 이후로 좀 체감할 정도로 안 좋아요. 안 좋은 것 같아요. 안 좋아요. 진짜 안 확실히 안 좋아져서 조금 많이 힘들겠다. 맥주 업계에 계신 분은 힘들겠다 생각이 들고 특히 지금 저 지금 소매업 하는 사람들은 물가가 미쳤습니다 진짜. 인플레이션이 1월달 6.1%였다고요? 제정신이 아니죠. 실제 장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물건값들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이거 팔아도 진짜 남는 게 없는 게 이제 체감이 되는 그런 게 진짜 다가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현실적으로 많이 문을 닫는 분들도 계시고 많이 어려운 것 같아서 이런 얘기 좀 이따가 하도록 하고 우리 이명용 이사님은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네, 저는 직접적으로 맥주 업계에 있질 않아서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좀 도움이 될까 싶어서 겨울이긴 하지만 그래도 집에서 자주
그 와인이나 막걸리 마시지 않고 기회 될 때마다 맥주 마시고 예, 많이 어렵습니다. 조금씩이라도 한 잔씩이라도 더 마시는 운동을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정말 여러모로 어렵잖아요. 또 이제 1, 2월 달 이제 겨울이다 보니까 맥주 업계는 정말 그 힘든 때인데 이럴 때일수록 좀 초심으로 좀 돌아가야 되지 않나. 저는 이제 협회에 있는 이사니까 그래서 좀 몇 가지 좀 예전에 맥주 인문학 그 주제들을 좀 더 발굴해내고 이때 더욱 더 힘을 내서 준비를 해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하고 맥주 마시면서 살고 있습니다. 아니 저기 뭐 어디 좋은데 갔다 오셨다고 뭐 유럽 어디 갔다 오셨다고 얘기가 좀 들리던데. 네, 그 뭐 잘 다녀오셨어요? 가정사로 이제 어디 다녀오셨어요? 여행 다녀오신 건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 정도는 얘기해줘도 돼요. 예, 제가 이제 자녀가 애 둘이 다 없어가지고 예, 제가 큰 딸을 보러 잠깐 미국 갔다가 예,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태리 북부를 잠깐 보고 이렇게 왔습니다. 이태리 북부였으면 와인 드셨을 거 아니에요? 맥주도 뭐 마셨습니다. 맥주 드셨어요? 예. 밀라노. 예, 밀라노, 뭐 베르가모, 뭐 이런 식으로 쭉 좋죠. 주변을 다녀왔습니다. 하여튼 무사히 다녀와서 다행이고요. 네. 아니 이명용 우리 이사님도 연락이 잘 안 돼가지고 두문불출하셔가지고 좀 길었습니다 이번에. 어디 가셨나 궁금했는데 이태리 그 어디 제가 아는 특파원이 여기서 봤다 연락이 와가지고 되짚고 살면 안 돼요. 제가 말씀 좀 드렸고요. 다 어지럽고 좀 복잡한 지금 시기인데 뭐 이것 또한 지나가겠죠. 뭐 순탄한 게 뭔가 있겠습니까? 하나 삐걱삐걱하면서 다 지나가는 거니까 들고 아니 그래서 올해 어쨌든 2024년이 좀 발기가 됐지만 좀 뭐 계획들을 좀 세운 것들이 있으신가요? 올해 한 해는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 계획들이 있는 개인적으로든 사업적으로든 이렇게 조금 뭐 협회가 또 활동하시면 협회에서든 뭔가 생각하시는 비전들이나 계획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좀 개인적으로 궁금하거든요. 저도 뭐 개인적으로 세운 게 있지만 이명용 우리 이사님은 좀 올해 2024년도 어떻게 좀 세울 네, 아마 12월 달에 한번 말씀드렸을 것 같은데 참 그 글을 쓰고 창작은 참 쉬운 일이 아니구나를 많이 느끼고 있고요. 그런 작업을 하나 하고 있는 게 있고 사실은 뭐 정말 우리 한국의 뭐 크래프트 맥주 저는 이제 맥주의 다양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선호하는데 이게 여러 이유들 때문에 정말 맥주 문화 풍토가 정말 초토화되는 듯한 느낌을 요즘 많이 갖거든요. 그래서 그럴수록 맥주의 다양성, 뭐 예를 들면 뭐 우리 한국에서는 수제 맥주, 크래프트 맥주, 뭐 꼭 그게 아니더라도 다양한 맥주 문화가 계속 이렇게 정착될 수 있도록 그런 쪽에 일조를 해야 되겠다.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마도 그런 어떤 맥주와 그냥 마시고 마는 뭐 그냥 취하기 위한 뭐 그런 게 아니라라는 그런 기본적인 어떤 맥주 철학을 계속 제공하려면 맥주 문학 작업을 협회에서 좀 더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네. 저도 좀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저희 협회에서 어쨌든 올해 조금 그쪽으로 좀 힘을 실으려고 물론 우리 이사님께서는 이제 좀 계획을 좀 보셨긴 하겠지만 준비를 좀 하고 있고 작년에는 제가 작년 이맘때 제가 진짜 바빴거든요. 여러 가지를 바빴는데 그래서 좀 협회에 제 개인적으로는 크게 좀 힘을 못 실었다는 좀 생각이 있어서 올해는 협회 쪽에 좀 힘을 실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보려고 하고 또 작년이랑 좀 달라진 게 저희가 정회원이 진짜 계속 늘고 있잖아요. 맞아요. 네, 정회원이 계속 늘고 있어서 이제 어느 정도 볼륨을 좀 갖춰가고 있어서 제가 생각하는 이제 기본적인 목표는 뭐 이제 한 2, 3년 안에 그러니까 저희가 올해 6주년이에요 벌써.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10주년 안까지는 정회원을 한 100명까지를 만들어 보는 게 저의 개인적인 목표인데 그래도 뭐 한 4분의 1? 예, 뭐 이렇게 이제 정회원들이 좀 오고 있는데 정회원분들이 많은 힘이 되고 있어요. 뭐 한다 그러면은 또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고 해서 올해는 이제 그런 분들하고 같이 저희가 해볼 수 있는 것들을 좀 해볼 시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 맥주 인문학 관련해서는 이제 상하반기 나눠서 조금 여러 가지 좀 해보려고 하고 거기에 결국은 제가 이렇게 생각한 거는 제가 고민을 좀 많았는데 저희가 이제 협회에서
원래는 1년에 한 번씩 뭐 컨퍼런스 세미나 이런 걸 해보려고 했는데 못했거든요. 맞아요. 근데 왜 못했는지 좀 생각해봤더니 결국은 저희가 전문성이 부족하고 실력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이슈를 잡고 그런 것들을 좀 풀어낼 수 있는 실력이 부족했다. 근데 그러면 우리가 제일 잘하는 게 뭐지? 생각했을 때 결국은 이제 맥주 인문학. 아, 우리 협회가 제일 잘하는 거는 맥주 문화를 이야기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는 상하반기 이제 나눠서 일종의 이제 맥주 세바시 이런 것들을 반드시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결국은 그렇게 하려면은 이제 얘기할 수 있는 컨텐츠들이 필요한데 저희가 이전까지는 저랑 임영용 이사님께서 이제 맥주 인문학 컨텐츠를 얘기했다고 하면 조금 다른 정회원분들과 함께 이번에 컨텐츠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 컨텐츠를 좀 계속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우리 이동석 우리 대표님은 2024년의 목표는 뭔가요? 육아? 아이들 잘 키우는 거? 뭐 그거야 뭐 늘 해야 되는 건데 개인적으로 또 회사적으로는 좀 올해에 저희 회사에 좀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오, 그래요? 사실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항상 이 겨울이 스토브 리그라 겨울에 뭘 자꾸 하거든요. 한 번씩 뭐 외국어를 한번 배워본다든가. 근데 이번 겨울에는 그런 그 작년에 이제 맥주 시즌 끝나서부터 계속 그 구상했던 것들을 실현을 하나를 했고 그리고 좀 오랫동안 장고를 거듭하던 결정들도 몇 가지를 해서 그래서 이제 뭐 사실 이 나이 되면은 누구한테 물어보기도 참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인생 어떻게 살아야 돼요? 뭐 이렇게 물어보기가 그리고 뭐 사업적으로도 그렇고 사실 뭐 아시겠습니다만 사장은 가르쳐주는 학원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판단하고 그 명철한 판단이 이제 비즈니스로 잘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책을 좀 많이 읽었고요. 책 많이 읽으면서 좀 확신을 가진 부분들에 대해서는 올해 시작을 하려고 해서 아까 다양성 말씀하셔서 저희 회사가 이제 10년 넘는 기간 동안에 내 이제 독일 맥주만 고집을 했었는데 이번에 뭐 독인 개긴입니다. 마포구 옆에 용산구고요. 독인 개긴이긴 한데 이제 다른 나라 맥주를 하나를 이제 올해 시작을 하고 그리고 좀 저희 회사가 아무래도 이 가정용 시장에 대한 그 매출의 파이가 좀 컸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확연히 줄이려고 하는 생각들이 있어서 좀 뭐 많이 어렵습니다. 사실은 뭐 맥주 업계뿐만 아니라 다른 업계들도 힘든데 유독 맥주가 힘들죠 지금. 맞아요. 그래서 뭐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제 견지에는 높이 올라갔으면 많이 떨어지는 게 그 리바운드가 큰 거는 그 체감도 그렇겠지만 그렇죠. 실제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래서 맥주가 사실은 제가 시작하고 난 다음부터도 언제 이런 시절이 있었지 싶을 정도로 너무 높이 예상보다도 훨씬 더 높이 올라갔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떨어질 때 더 그 낙하감이 있겠죠. 당연히.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대한민국에서 좋은 맥주를 소구하는 소비자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아무리 힘들다고 하더라도 또 악화가 뭐 양화를 구축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한번 그 페이스가 한 두세 번 정도는 바뀌어야 또 새로운 시장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거래처 분들 만나 보면 대부분 또 그렇게 희망적인 얘기를 또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당장의 매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가능성에 대한 포텐셜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결과적으로 장황하게 설명했지만 열심히 하겠다. 네. 어디 보헤미안 가십니까? 왠지 체코 같은 불길한 예감 드는데. 보헤미안 가시는군요. 보헤미안으로. 더 찐 게 찐이니까 뭐. 그놈이 그놈이죠 뭐. 붙어 있는 나라가. 그렇죠. 네. 그렇죠. 이제 그래서 뭐 입이 근질근질하다. 그죠. 위로는 뭐 북해니까 나라가 없고 왼쪽으로는 프랑스고. 아 그렇죠. 프랑스에서는 뭐.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체코네. 체코야, 체코예요. 왜냐면은 저는 알아요. 12월 달에는 미정이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주저했는데 지금은 이제 결정이 돼서 그 발주까지 나갔긴 아니 그러면은 얘기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광고 뭐 앞광고 뒷광고 하면 되지 뭐. 돈도 안 받는데 광고.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맥주예요. 프리마토르라는 제품을 제가 이제 수입을 하게 됐고 과거에 이제 우리나라에 수입이 됐었던 제품이라서
좀 봤는데 어쨌든 좋은 맥주예요. 제품이고요. 그럼요. 예, 그래서 좀 그 제품을 위시로 해서 이제 저희 좀 유흥 쪽 위주로 어떻게 보면 이제 시대에 역행하는 거죠. 말하자면 왜냐하면 이제 자영업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유흥 시장이 안 좋으니까 그렇긴 한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생각의 바탕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2달 동안 좀 장고를 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뭐 맥주에 관련된 서적은 아닙니다만 그런 것도 봤지만 그런 비즈니스에 관련된 또 여러 가지를 보면서 결국에는 지금 이것이 우리 회사의 마중물이 돼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뭐 그렇다고 뭐 기존에 있는 걸 다 갖다 치우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조금 그래도 뭐 꽤 큰 변화다. 저희 이 작은 회사의 기준에서 봤을 때는 꽤 큰 변화를 이제 좀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카르멜리엇이 수입이 뭐 중단된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카르멜리의 트리펠레는 굉장히 좋은 맥주인데 또 누군가 또 수입을 해주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가 알고 있던 좋은 맥주들이 나가기도 하지만 또 이렇게 프리마토처럼 그럼요. 또 들어오기도 하니까 프리마토는 진짜 반갑네요. 한참 저도 예전에 플라치 있었을 때 또 갖다 쓰기도 했었고 했던 맥주인데 진짜 뭐 괜찮은 맥주들인데 좀 다양한 맥주들을 좀 가져왔으면 좋겠어요. 거기 나름 그래도 다양한 맥주 라인업들이 좀 있긴 한데 그죠? 굉장히 크래프티하게 나가려고 본인들이 이제 생각을 많이 하는 양조장이고 뭐 닫혀 있는 곳은 아닙니다. 뭐 전통만 고수하는 곳은 아닌데 또 그렇다고 그거를 다 갖고 올 만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천천히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건승을 빕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그 요번에 그 해외 투어 체코 가거든요. 체코 갔을 때 기회가 어디예요? 그 나초드라는 약간 좀 지방 도시죠. 프라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고요. 아 그러면 밑에 체스케 부데오비치 그쪽도 남쪽 아마 그쪽 이제 남동쪽 일 거예요. 나중에 한번 제가 위치를 좀 여쭤볼게요. 저희가 아직 확정은 안 되는데 거의 확정됐거든요. 저희가 9월 16일 날 출발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때 출발해야지 옥토버 페스트를 갔다 올 수 있겠더라고요. 옥토버 페스트가 21일인가 22일 날 오픈을 하는데 추석 기간을 지나면 또 힘들고 또 그 전에 가면 옥토버 페스트를 못 가고 해서 9월 16일 날 출발을 해서 7박 8일 코스로 갔다 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옥토버 페스트는 하루 볼 거고 그다음에 체코를 그 체스케 부데오비치 부드바를 가려고 하고 있어요. 거기 갔다가 이제 프라 갔다 필젠 가려고 하고 있는데 기회가 되면 한번 들려보는 걸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락 가능한가요? 뭐 부탁하면은 들어주지 않을까. 제 느낌에는 독일 분들보다 훨씬 더 체계적이에요. 더 적극적이고. 작은 나라니까. 부드바르 같은 경우도 그 마을에 가면은 동양 사람들이 별로 없대요. 근데 가는데 너네 왜 왔니? 그럼 우리 너네 맥주 마시러 왔어. 그러면은 마을 전체가 환영을 해주는 분위기입니다. 막 이렇게 환영해주고 그렇죠. 맥주 같이 마셔주고 그래서 이번에 굉장히 저도 기대를 하고 있는데 모객을 해야 돼서 많이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신 거 아닙니까? 아니 저는 이제 방송마다 하고 있죠. 방송마다 하고 있는데 또 같이 가실 수 있으면 그 벨기에 멤버가 그대로 다시 가실 것 같아요. 뭐 벨기에 멤버 중에서 또 많이 같이 가실 것 같고 또 한 분은 또 미리 또 하셨어요. 나는 물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할게요 하고서 오셔가지고 같이 좀 가시려고 하니까 그래서 저희도 그 일단 협회 얘기를 좀 드리면은 좀 몇 가지를 꼭 하려고 했던 게 아까 맥주 인문학 같은 경우는 꼭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맥주 세바시 혹은 맥주 인문학 콘서트 뭐 이렇게 좀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걸 통해서 맥주 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결국은 맞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 협회가 6년 차 이렇게 활동하다 보니까 업계에서 이런 얘기를 그래도 꾸준히 하는 곳은 저희밖에 없는 것 같아요. 되게 많은 이제 사람들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6년 이상 이렇게 꾸준히 얘기를 하고 메시지를 전파하고 하는 게 저희 협회밖에 없는 것 같아서 그럼 뭐 계속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제 저도 계속 요즘 생각이 많은데 아까 그런 얘기 했잖아요. 뭐 물어볼 데도 없고 뭐 누가 해본 것도 아니고 보니까 저희 협회가 하는 일이 딱 그거더라고요. 맞아요. 아무도 안 가본 길이고 뭐 앞에
아무것도 없고 결국 저희 길을 만들어가야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건데, 근데 저도 이제 이 나이 먹도록 쭉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는 그냥 하자. 그냥 하자. 예전에 이제 좀 젊었을 때는 앞으로 뭐 성과가 어떻게 되고 미래가 어떻게 이런 거 고민을 막 하고 또 이렇게 하면 또 좀 더 빠른 길일 거야. 이렇게 하면 좀 더 효율적인 길일 거야. 이런 생각을 막 하고 살았는데 살아보니까 에이, 전혀 그렇지 않아. 그냥 하면 된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거는 일이 그냥 해야 되는 일이야 하고 그냥 하나하나 하면은 결국은 나중에 그게 성과가 그렇죠. 예, 돼서 돌아오는 게 결국은 인생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도 그렇고 뭐 또 하나는 저희가 그런 것도 해보려고 해요. 또 하나 저희가 좀 못했던 게 그 업계들하고 같이 맥주를 같이 테이스팅하는 시간? 요게 조금 많이 못했던 것 같거든요. 하고 싶었던 건데 못했던 건데 어떻게 업계에서 이런 것들을 조금 바라는 게 좀 있나요? 만약 협회 같은 데서 뭐 당신들의 맥주를 같이 한번 테이스팅을 좀 하고 이런 어떤 것들을 하겠다 했었을 때 제 걱정됐던 거는 이 귀찮아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종석 대표처럼 그게 과연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는 건지. 지금 올해 예정돼 있는 행사가 되게 많습니다. 생각보다 축제나 아니면은 맥주 관련된 엑스포들이 지금 작년에 비해서 엄청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맥주 주류박람회도 있고 그다음에 키백스도 있고 그쵸. 부산, 수원, 광주 이렇게 그렇습니다. 계속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많은 또 회사들이 참여를 하실 것 같고 또 9월 달에는 대전에서 와인 페어에 또 꼭지로 하나가 또 맥주가 들어갔어요.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작으니까 뭐 크게 저기 부각이 안 돼서 그렇지.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벌써 3월 달부터 수원 주류박람회가 시작이 되거든요. 계속 연락 오더라고요. 3, 4, 5, 6, 7 그리고 이제 주박도 사실 작년에 공식적으로 2개로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죠. 7월에 이제 서울 그리고 12월에 부산은 이제 부산 12월은 이미 날짜도 픽스가 됐어요. 그래서 계속 가니까 거의 매달 맥주 행사가 있는 거나 다름이 없고 중간중간에 아마 또 맥주 축제들이 있을 거고 그래서 다들 바쁘시니까 어떻게 움직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제가 볼 때는 니즈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그렇게 주박이나 키백스 같은 거를 나가보면 그 수입사와 제조사나 수입사나 그 최종 소비자 사이에 굉장히 먼 거리가 있는데 만나보면 너무 좋아하시거든요. 맥주 너무 맛있다든지 관심을 보이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산업의 구조상 지금 그런 맥주들을 내가 흔하게 그냥 내가 주변에서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는 곳에서 드실 수가 없기 때문에 물론 이 점은 장과 단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희소성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접근성이 떨어지는 거로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데 나가면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일반 소비자분들 만나면 기분 되게 좋아요. 굉장히 반응도 좋고 왜냐하면 이분들은 고관여 소비자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는 건 이미 마음이 열려 있는 거죠. 근데 야전에서는 사실은 전혀 정보가 없는 분들을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게 더 어려운 걸 수도 있거든요. 소매에서는.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는 뭐 언제든지 좋은 거 아닌가? 근데 이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서울 경기 지방에 계신 분들은 충분히 문화적인 혜택을 받고 계세요. 제가 볼 땐.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그런 데를 방문할 수도 있고 한데 지방에 계시는 분들은 그런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행사를 통해서 지방에 있는 펍이나 그 우리 소매점들을 조금 이렇게 붐업해 주는 것도 그러면 찾아가는 뭐 행사 그렇죠. 이제 근데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지방을 한번 왔다 갔다 한다는 게.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작년에 대구를 해보면서 이렇게 분위기가 좋고 또 이 대구라는 큰 도시 안에도 맥주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런 걸 만나뵐 기회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된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또 어렌지하기가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올해는 아마 맥주 행사 진짜 많아질 것 같아요. 작년에 맥주 축제가 또 성황리에 됐던 또 경험들이 있어서 맞아요. 국내 크래프트 같은 경우도 국내 맥주 축제 열리는 곳마다 아마 참가를 할 것 같고 또
부산 주류박람회도 그때 잘 됐다고 말씀하셔가지고 생각보다 뭐 굉장히 반응이 부산, 좋았어요. 뭐 광주, 수원 이런 곳들이 그러니까 지금 제가 작년에도 느꼈던 건데 이게 고객들을 만날 접점이 애타게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수입사나 국내 크래프트나 그러니까 홍보를 해야 되는데 홍보 마케팅을 해야 되는데 이게 대중매체로는 불가능하고 또 인스타 같은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게 뭔가 그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꾸 나가려고 하시는 그런 느낌 좀 받았거든요. 그리고 실제 거기서 판매되는 매출도 만만치가 않고 그래서 올해는 맞네요. 그런 쪽으로 되게 바쁘겠네요. 벌써 3월부터 시작이니까 예, 쭉쭉쭉쭉 이어질 가능성이 높네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많이 나가지 않는데 근데 이제 그런 니즈들 아까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또 작년부터 확연히 달라졌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소비자들도 이런 행사에 왔을 때 태도가 달라졌어요. 많이 달라지셨어요. 그래서 뭐냐면은 이제 그 페이스 1에서는 약간 얼리 어답터 같은 굉장히 이제 반전문가스러운 분들이 이 시장에 많이 참여를 하고 관심을 많이 가지셨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어느 정도 빠져나가신 느낌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 중에 정말로 좋아하는 분들은 이걸 업으로 삼은 분들도 되게 그렇죠, 많으시고 그렇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위스키나 와인으로 넘어갔다든지 왜냐하면 그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흥미로운 소재에 대한 그런 소구가 있는 건데 이제 맥주는 더 이상 흥미롭지가 않으시다면 다른 파트로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들어오는 분들을 보면 제가 아까 왜 말씀 중에 그 소매점에서도 희망적인 포텐셜을 보는 게 요즘 분들은 이거를 뭐 호비 어떻고 뭐 메가가 어떻고 도수가 어떻고 이런 스펙으로 따지시는 게 아니고 내가 먹었을 때 마음에 든다, 좋다, 그럼요. 멋지다. 뭐 이런 식으로 감정적인 소비를 좀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페이스 2가 열리고 있는 좀 그런 느낌이 아닐까? 그러니까 따져 묻는 거. 이게 이 맥주가 A라는 상점에서는 10,000원인데 왜 여기서는 11,000원일까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이게 여기서 이 좋은 분위기에서 내가 이거 한 잔을 즐기는 어떤 그런 그 감성적인 소비랄까? 그런 것들이 심지어는 소매점뿐만 아니라 그런 이 박람회장에서도 그런 열기가 좀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스스럼 없이 카드를 꺼내시고 결제를 하시는 부분들을 보면서 이거는 그러니까 그게 정말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많이 만나야 된다. 근데 조금 안타까운 건 이런 행사를 통해서 만나는 것보다는 분명히 펍을 통해서 만나는 게 좋은 건데 이제 펍들이 너무 운영이 요즘에 많이 어렵고 그 펍에서 다 어떤 모든 맥주를 다 취급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이제 버틀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모세혈관을 곳곳이 채워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없죠, 앞으로 잘 되지 않을까. 앞으로 그죠. 뭐 하도 많이 없어져서 많이 없어지고 젊은 분들이 또 이제 좀 해줘야 되는데 사실은 쉽지가 않죠. 지금 상황으로서는 쉽지가 않다. 제가 오늘 아침 10시부터 맥주를 마시고 왔는데 심사하느라고. 근데 오늘 이제 끝나고 이제 해장 한다고 이제 밥을 잠깐 먹었는데 제가 거기서 그런 얘기 했거든요. 5년이다, 5년. 5년 뒤에 다시 열린다, 기회가. 그래서 저도 솔직히 얘기하면은 그렇게 미래를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제 경제 상황이라고 하는 이제 외부 효과가 있어서 지금 조금 힘들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10년 넘게 이게 쌓아온 그 문화적인 게 있거든요. 10년 전에는 뭐 IPA가 뭐야 뭐 이런 얘기부터 시작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고 너네 IPA가 뭔지 알아? 얘기하면은 너 맥주 좀 아는구나 뭐 이렇게 얘기하고 뭐 독일에서 바이젠 먹고 왔어요. 그럼 우와 이랬던 시대가 10년 전, 뭐 11년 전, 12년 전 이때였으면 이제 10년 동안 어쨌든 뭐 맥주가 뭐 성장했든 업계가 망하든 어쨌든 문화적인 자산들이 쌓인 이게 그래서 문화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 문화적인 경험들이 중요한 거고 아까 얘기했지만 펍도 기획을 잘해야 되는 게 결국 사람들 저도 전에 장사를 좀 하고 있잖아요. 맥주를 마시러 온 거는 그냥 디폴트인데 결국은 경험을 마시러 오는 거거든요. 그 장소에서 그 맥주를 먹었을 때 그 경험, 그 음악, 분위기, 냄새, 같이 있는 사람과의 경험을 마시는 거기 때문에 그때 그 경험이 좋았던 사람들은 반드시 다시 오고 그 맥주를 또 찾으러 가고 아니면 혹은 다른 맥주를 먹더라도 펍이라는 곳이 되게 좋았어, 행복했어라는 경험을 심어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은 좀 힘들겠지만 결국은 거품이 좀 빠지는 과정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남아있는 사람들은 선수가 될 것이고 선수들이 다시 좀 탄탄한 바닥을 구축하고 다시 이제 또 들어오고 지금 좀 그런 시기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버티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근데 요즘에 참 버티기가 힘드실 거다. 참 어렵겠다라고 많이 생각되는 힘들죠. 이동석 대표도 계시지만 이게 정말 자본주의잖아요. 우리 사회가 자본이 얼마나 위력이 센지 절실히 요즘 느끼는 게 요즘처럼 이렇게 어려울 때 정말 메이저 회사가 정말 가격 인하를 해서 후려치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러면 정말 요즘에 요즘 정말 이게 세 캔 만원 하는 그 트렌드도 있긴 하지만 네 캔을 더 후려쳐서 싸게 하는 행사도 계속 하거든요. 중간중간에. 계속 하고 있죠. 그죠. 네. 그러면 아까 모두에 말씀하셨지만 뭐 식재료가 뭐 6.5% 뭐 인플레이션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걸 감안해서 생각을 해보면 더더욱 가격을 후려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게 꼭 뭐 그 메이저 회사를 뭐라고 욕하는 건 아니에요. 자본주의 사회니까 그렇긴 한데 이 자본이 너무 많이 시장에서 위력을 발휘할 때 사실은 정말 자본에 종속되고 개개인의 어떤 취향이나 이런 것들이 몰개성화되는 또 부작용이 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균형을 좀 잘 잡아줬으면 좋겠는데 소비자가 조금 좀 더 이렇게 우리 다양한 맥주들을 좀 이렇게 힘드시겠지만 하나씩 사주고 하나 마셔줘야 된다. 안 그러면 정말 난 내 지갑도 힘들어 죽겠는데 할 때 다 모여가지고 정말 싸그리 다 죽는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봐요 요즘에. 마트는 요즘 그래도 계속 뭐 5개 9,900원 행사를 하는데 편의점은 네 캔에 12,000원이 정착된 것 같아요. 그죠? 가끔 가다가 이제 또 큰 회사들은 때리기도 하죠. 별정으로 네 맞아요. 9,600원에도 네 캔 또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요. 그냥 저 A4 용지로 뽑아서 붙여가지고 맞아요, 이제 맞아요. 그거는 그 공식적인 행사하고는 별개로 그냥 가는 건데요. 음. 이제 그런 게 사실은 뭐 요즘이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너무 늘 오래됐고 그래왔죠. 그리고 오히려 제가 맨 처음 맥주를 시작하던 때보다 더 싸진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에 인보이스가 기준으로만 몇 억씩 이제 폐기를 해야만 하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 그분들한테는 그게 폐기가 더 나은 거예요. 많이 들어와야지만 좋은 거고 그래서 시장에 실제로 물량이 많이 보이고 많이 깔리고 해야 되는데 이제는 사실 그게 이제 말하자면 초창기에 뭐 편의점의 이제 상승이라든지 뭐 그런 우리나라가 사실 편의점 때문에 맥주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왜 우리나라 왜 이렇게 수입 맥주가 잘 팔렸고 뭐 수제 맥주가 4캔 만원 이렇게 됐지? 그거는 100% 편의점의 숫자가 증가했기 때문이고요. 편의점의 숫자가 증가한 건 그만큼 은퇴 사업자들이 은퇴한 그 이제 한 40대 50대 분들이 들어갈 만한 시장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인구 1인당 뭐 이렇게 편의점 하나당 이제 편의점이 커버하는 인구수가 일본 같은 경우 한 2,000명 돼요. 2,000명. 저희가 1,000명이 안 돼요. 900명. 얼마나 힘들.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주 자금에 동네에 보면은 정말 어떤 데 보면은 이쪽에는 GS25 이쪽에는 맞아요. 이마트24 세븐일레븐 막 다 같이 한 골목에 있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게 이제 경쟁적으로 그렇게 출점을 하면서 출점 경쟁을 할 때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재료로 사용된 게 4캔 만원이라는 이 맥주 이 상품이었던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또 편의점에서 제일 중요한 상품은 술하고 담배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렇게 숫자가 너무 급하게 올라갔던 것이지 말하자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전보다 그 이후에 맥주를 더 많이 좋아하게 된 것이 원인이라기보다는 그게 결과가 된 거죠. 그게 원인이었으면은 지금도 아마 문제 없었을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맥주를 너무 좋아해라고 하면 근데 그게 원인이 아니라 결과값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게 가라앉고 있는 거죠. 근데 아마 그 판매량 수로 봤을 때는 맥주를 제일 좋아할 거예요. 가격이 이제 와인이나 위스키보다 싸기 때문에 이제 원볼륨 자체가 좀 작은 거지. 아마 판매 개수로 봤을 때는 그럼 여전히 맥주가 압도적일 압도적이죠. 거고 소주보다 압도적이고 그다음에 저는 만약에 이제 우리가 맥주 업계에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지만 만약에 소비자 입장이라고 하면
소비자 편익 측면에서는 4캔 만 원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좋죠. 너무 땡큐잖아요. 그러니까 수입 맥주가 우리나라가 제일 싸잖아요, 세계에서. 근데 그렇게 맥주를 마실 수 있는 환경이라고 하는 게 내가 맥주업계 종사하고 있지 않다면 내가 그냥 순수한 소비자라고 하면 너무 땡큐인 거죠. 어떻게 이렇게 좋은 맥주를 이렇게 좋은 가격에 수입하시는 분들 땡큐 우리 마투는 땡큐 뭐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가격이 4캔에서 12,000원이 된다고 했었을 때 그게 또 안정적으로 정착이 된다고 했었으면 그건 또 계속 그렇게 가다가 또 올라가고 그건 어쩔 수 없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장의 균형이 잡혀지는 거니까 모두가 그렇게 될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그렇게 되지 못했던 게 이제 뭐 아까 우리가 말한 그 이제 제이 뭐 맥주 회사도 사실은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 상장을 할 때 예측했던 2024년도에 그러니까 2023년도에 이익과 매출이 당연히 그 그래프를 그냥 그대로 그 기울기대로 그렸다면 됐을 수도 있겠죠. 근데 왜 거기서 꺾이냐면 그러니까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행간에서 무슨 내용을 이 기자가 안 담았냐고 생각드냐면 왜 이렇게 됐냐. 단순히 맥주를 더 적게 먹게 돼서 그런 거거나 아니면은 제주 맥주가 인기가 없어서라기보다는 그분들이 포커싱을 캔 맥주에 맞췄기 때문에 이래서 안 됐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분들도 당연히 지금은 4캔 10,000원이지만 한 1년 지나면 11,000원, 12,000원, 13,000원 당연히 되지 않을까. 자본주의의 기본이고 인플레이션이 조금씩 발생하는 것은 허타의 모든 경제학자들이 인정하는 반대 왜 10년 전보다 가격이 싸지지? 거꾸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근데 저는 제주 맥주나 이런 부분들은 애초에 그게 잘못된 설정이라고 생각해요. 잘못된 시장 예측이고 그러니까 아니면은 현실을 알고 있지만 현실을 감추고 자본 투자를 받기 위한 어떤 의사결정을 생각하고 왜냐면은 우리가 진짜 이거 몇 년 전부터 얘기했잖아요. 5년 전에도 얘기했던 게 뭐 수제 맥주 시장이 1,000억이 되고 1,200억이 되고 뭐 신문에 난리도 아니었어요. 저희 다 뭐라 그랬어요 그때? 말도 안 되는 얘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네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어떻게 수제 맥주 시장이 1,000억 뭐 3, 4년 안에 1,000억이 되고 1,200억이 되고 말이 안 되는 생각했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제주 맥주가 무리해서 상장을 한 거죠. 그런 어떤 장밋빛 비례를 그냥 그린 거죠. 근데 그 장밋빛 비례가 진짜 그렇게 실현될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과연? 저는 아니라고 봐요.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장을 하기 위한 어떤 자본 투자를 받기 위한 어떤 이 업계에 있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정말 그렇게 보이거든요. 장밋빛 미래처럼. 그래서 저는 애초에 일어나지 않았어야 될 일이 일어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렇게 제주 맥주가 뭐 생각보다 안 되고 이런 것들은 예측을 잘못한 게 아니고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거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냥 장밋빛 미래가 오기를 바랬던 거죠. 예상하고 계획하고 실행했던 게 아니고 그런 미래가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 맞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제 개인적으로 좀 들긴 해요. 그때 성공했으면 비즈니스고요. 실패하니까 도박이란 얘기. 그 말이 안 되는 게 뭐라고요? 성공했으면 지금 여기서 이런 얘기 우리 안 하죠. 5년 안에 수제 맥주가 전체 맥주 시장의 5%를 차지한다고 해서 제가 말도 안 된다고 그런 얘기 했었어요. 제가 분명히 5년 전에. 그거는 미국 시장에서도 불가능하고 유럽 시장에서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 말이 되냐. 한국 맥주 시장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거기서 5% 10%가 된다고 하는 게 1,000억 2,000억 지금 2%도 안 되잖아요. 2% 1%밖에 안 되는 시장이고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또 현실적이기도 하고 그걸 아는 사람들은 준비를 하고 대비를 했던 거고 버틸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고 그냥 언론에서 하는 얘기 그다음에 그냥 그런 미래가 왔으면 좋겠어라고 그냥 믿음의 어떤 의사결정을 가진 사람들은 힘들어지고 근데 그게 또 비즈니스에서는 굉장히 당연한 일이에요. 그럼요. 100번 던지면 한 번 맞고 99번 나가리 되는 게 비즈니스의 세계인데 그렇긴 한데 우리는 조금 많이 급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확 가는 게 좀 있죠. 확 그냥 우리 좀 이렇게 그럼요. 한번 물 들어오면 확 크게 하잖아요. 이 사실은 이게 수제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크래프트 맥주라고 이야기합시다. 뭐 미국에서 들어왔으니까 이 크래프트 맥주의 시장이 점점 커지는 게 우리가 예를 들면 보스턴 비어 컴퍼니나 뭐 시에라 네바다가 커져서 이렇게 커졌다기보다 그 전에 그 모세 혈관처럼 아주 구석구석의 주막들이 그렇죠. 작은 주막들이 동네에서 계속
퍼져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여기는 주막이에요, 주막. 조금 더 큰 주막이 있고 저쪽 동네는 좀 적은 주막이 있고 이게 점조직처럼 쫙 퍼져나가는 중에 어느 하나가 스타 플레이어가 뜬 거라고 봐야 되지 않나라는 거죠. 그렇죠. 맞죠. 이렇게 봐야 되는 건데 우리는 시작이 주막으로 쫙 번진다는 생각보다 편의점 입장에서 그냥 내가 먼저 스타가 돼야 되겠다는 것부터 먼저 그렇죠. 생각하지 않으셨나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건 예. 제가 볼 때 원장님 대한민국의 종특입니다.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그렇게 우리나라는 어차피 이 뭐야 그 어떤 일제 시대 이후에 압축 성장이라는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의 머릿속에 세뇌된 그 성장해야지만 살아남는다는 그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젊은 사람이고 상관이 없이 그렇게 가고 빨리 성공을 이루려고 하는 것 때문에 전 세계에서 코인에다가 돈을 제일 많이 넣은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지금 코인 시장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잡혀갔어요? 오비에서도 지금 그동안 인수했던 크래프트 맥주들 다 정리하고 있대요. 오비가 여기 AB 빈베브에서 미국에서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럼요. 하물며 대한민국에 대한민국에서. 엄밀히 말하면 에비 인베브는 손해 본 것도 없어요. 어차피 위험 요소가 될지도 모르거나 아니면 그럼요. 좀 해볼까 했다가 인수를 했는데 아니 지워버리면 그 우리가 다 예상했던 거잖아요. 그럼요. 대기업의 어떻게 보면은 너무 전형적인 경쟁자 제거 어떤 수법 중에 하나인데 아들을 인질로 데려오는 건 뭐 몇천 년 전부터 있었던 거니까 그거는 뭐 지분 일부 사람들이 뭐 태웠다고 그래서 그게 그분들에게 뭐 크게 그럼요. 그 그건 바다에 돌멩이 하나밖에 못 되겠어요. 앵커 사라지는 거 보세요. 앵커 삿포로한테 인수됐다가 그냥 바로 버려버린 다음에 그냥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렇죠. 제가 마지막에 갔다 왔습니다. 다녀오셨어요? 네, 마지막에 갔다 왔고. 어떠셨어요? 언제 갔다 오셨어요? 작년이니까 작년에? 넘어가기 바로 직전이죠. 참 좋은 모습도 많이 봤었는데 이게 이제 그 사람 이야기, 그 자본의 이야기 말고 사람 이야기가 틀어지면 제 마음도 틀어지는 게 이 크래프트 맥주를 좋아하는 사람에서는 그렇죠. 그렇거든요. 사람 이야기가 틀어지면 사실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죠. 야 어떻게 그럼 앵커가 만약에 이렇게 사라지면은 다른 사람들이 좀 인수를 하거나 혹은 돈을 모아서 그 유산 문화 유산을 살려보는 게 뭐 인지상정 아니야 생각하지만 실제 그런 일은 별로 일어나지 않죠. 그러니까 그거는 일종의 영화 같은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앵커라는 것이 그렇게 사라지는 게 미국에서도 일어나는 일인데 하물며 더 빡세고 더 다이나믹한 한국에서는 예전에 이동숙 대표님이 우리 스터디할 때 영국 그 펍이 네. 이렇게 잘 안 되니까 펍코라는 이제 형태로 그렇죠. 다 인수되고 협동조합이 되는 거죠. 그렇게 뭐 엄밀히 이야기 아니면 뭐 협동조합이라기보다는 그냥 자회사처럼 그러니까 브랜치가 이제 하는데 그 소유는 전부 다 이제 펍코라는 그 큰 회사가 소유를 해서 공동 구매하고 공동 판매하고 이익은 이제 그 매니저들이랑 조금 더 크게 주면서 나눠 갖는. 왜냐면 자기네들은 별로 그 경영이나 이런 데 관여를 하지 않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 색깔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식으로 운영이 정체성이 된다. 그렇다는 개성이 거잖아요. 그냥 그렇게 하고 너나가 100만 원 벌면 난 30만 원 가져갈게라는 느낌으로 운영이 되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약간 대안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 우리나라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형태인 것 같아요. 그냥 부동산 때문에 안 될 것 같고요. 나가라고 하면 끝인 거니까. 그래서 그 가게의 브랜드 네임이 사라져 있는 뭐 예를 들면 이제 서울시에서는 백년 가게라든지 이런 식으로 아예 그 가게가 어떤 하나의 그 대표적인 문화 유산처럼 남아 있는 곳이 몇 군데는 있겠죠. 근데 지금 제가 생각하기로는 펍에는 그런 데가 예비 후보 하나가 있고 나머지는 없다고 아직은 그런 뭐 말하자면은 이제 요즘에는 이제 문화재라는 말을 안 씁니다. 그 문화재라는 말을 아예 이제 상장 폐기된 말이 됐어요. 다 문화유산, 국가유산 이런 식으로 바뀌었는데 그러니까 거의 유산급의 가게가 지금 없죠. 오비베어가 다시 을지로로 간 거 아시죠? 다시 갔어요? 네, 홍대에서 다시 갔습니다. 그런 정도가 말을 하자면 좀 될 수 있겠네요.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크래프트 맥주를 하시는 분 반드시 정답은 아닐 수 있는데 대체로는
그 각각의 지역에서 지방이 될 수도 있고 수도권이 될 수도 있고 각각 어느 지역에서 그런 어떤 어느 지역에서 유명한 펍 또는 양조장에 로서 살아남을 수 있는 걸 1번 목표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생존하면 됩니다. 이게 잘 안 그렇죠. 이게 잘 안 되면 근데 저는 이제 시작이라고 봐서 이제 시작해야 돼요. 근데 브루펍을 전 브루펍은 미래가 있다고 계속 얘기를 드렸던 이유가 로컬에서 브루펍으로 생존할 수 있거든요. 큰 욕심 안 부리면. 그렇지. 예, 그러면 거기서 계속 그쪽에서 아까 문화유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맥주를 직접 만들어 파는 곳이 있다고 하면 그래서 생존만 하게 되면 이어지게 되면 아까 말씀 점도지점 쭉 그게 이제 문화가 되는 건데 그렇죠. 저는 이제 시작을 보는 거예요.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발걸음을 뗐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브루펍들이 좀 많아져야 되지 않을까. 아니 그런 의미에서 조금 뭐 이제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제 일본이나 이런 데의 어떤 문화를 조금은 배워야 될 필요가 그럼요. 있지 않나. 그래서 제가 그 교토 관련된 책을 읽다가 거기는 한 100년 된 가게는 메이지밖에 안 됐어.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1910년대인데. 그러니까 한 300년은 돼야 오늘 거기에 뭐 쇼핑하러 갔다 왔어요. 근데 거기는 300년 된 가게. 막 이런 그러니까 그런 정도까지 집착에 가까운 계승은 아니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볼 때 서울 경기 지방은 좀 힘들어요. 부동산 때문에 안 돼요. 예, 부동산 건물주가 따로 계시기 때문에 안 되고. 도저히 안 됩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가게의 브랜드 네임을 말씀을 드렸던 게 그 브랜드 네임이 있으면 거기가 어디로 옮겨간들 사실 별 상관이 없을 수 있죠. 그래서 최근에 그 강화도에서 이제 평양냉면의 새로운 어떤 그 강자로 떠오른 서령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문 닫았던데. 거기 이제 강화도는 이제 닫고 다시 서울로 컴백을 하시는데 서령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팬들이 전부 다 따라오는데 거기가 이제 용인에 있는 고기리 막국수하고 조금 약간 관계가 또 있고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장소를 옮겨도 거기를 따라가는 팬들이 있고 그것이 유산으로 남아 있을 수 있으면 괜찮은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그런 펍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볼 때는 링고 정도밖에는 왜냐하면 링고가 이제 녹두거리에서 샤로스길로 넘어와도 그 명맥을 계속 유지를 했고 사실 녹두거리가 문을 닫은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 정도를 빼고는 사실 이태원에 그런 후보들이 있었는데 이태원 자체가 이제 좀 안 좋아진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 독립맥주공장 그 명맥이 그 이름으로 남아서 계속 장소를 옮긴다고 하더라도 갈 수 있을 정도의 고도화 전문화가 제가 볼 때는 뭐 말씀하신 것처럼 5년 10년 내에는 충분히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회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중요한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이제는 뭐 와인 같은 경우도 소믈리에 세계대회에 나가서 1등 먹고요. 커피도 마찬가지고요. 바리스타 대회에서 1등 하시고요. 뭐 맥주라고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죠. 없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하면은 잘합니다. 진짜 잘 따라하고요. 뭐 끝장나게 또 하기 때문에 이제 막 시작한 거 제가 이 방송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아까 말씀하신 거하고 똑같아요. 회사들도 사람들도 너무 급했다. 이제 겨우 10년밖에 안 됐고 2002년부터 거슬러 올라가 봐도 30년 안 됐잖아요. 20년 이제 고작 조금 넘었고 그 사이에 공백이 있었고 실제로. 그래서 그렇게까지 급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이게 사실 또 아까 말씀드린 대한민국 사람 종특이 빨리 해가지고 돈 벌어야 되고 말이지. 이게 사실은 시기적으로도 하늘이 조금 이제 좀 져버렸다고 할 수 있는 게 급하게 투자를 받고 그래요. 자본을 좀 확충을 해서 급하게 또 따라가려고 열심히 하셨겠죠, 다들. 그런데 이제 자본의 차이가 너무 컸고 또 중간에 또 이제 코로나 3년이라는 게 그렇죠. 그게 컸죠. 있으니 결국은 큰 자본력 차이에서 맷집도 뭐 당연히 자본력 큰 데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지금 아마 정말 힘드실 수밖에 없다. 근데 저는 요즘에 생각하는 게 그때 코로나가 돼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때 안 좋으셨던 분들한테 죄송한 말씀이지만 차라리 잘 됐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약간 그 거대 자본이 이 시장의 눈을 돌리게 만드는 그러니까 외면하게 만드는 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때 오비가 이제 새로운 회사를 만들고
그리고 그 구스 아일랜드 펍도 막 계속 맞아요. 늘리려고 하는 모습, 신세계에서 뭐 데블스토어 같은 데다 막 투자를 하려고 했다가 모든 게 다 스톱이 되고 다 뒤로 한 발짝씩 물러섰거든요. 그럼 코로나가 만약에 없었더라면 더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커버었을 거라는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럴 수도 근데 있겠네. 만약에 그랬으면 그 큰 자본이 정말로 완벽한 서비스와 좋은 음식과 대문 저렴한 그 수제 맥주들을 아니면 크래프트 맥주들을 막 쏟아낸다고 생각을 하면 요즘에 왜 코로나 끝나고 그 이제 일본 맥주가 해서 그 왕뚜껑이 들어가지고 시장을 완전히 아도쳤던 걸 보면서 저는 야, 완전 진주만 습격이구만. 이번에 3월에 곧 이제 나올 텐데 새로운 맥주가 또 왕뚜껑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봐야 돼요. 이게 얼마나 시장에 또 풀려서 인기를 얻을지를 봐야 되는데 사실 뭐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작년에 일본 간 분들이 800만 명입니다. 일본으로 방문한 외국인 중에 가장 인바운드가 많았고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한 게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본 맥주도 좋아하시고 일본도 좋아하시기 때문에 뭐 그거는 어쩔 수 없죠. 경험을 또 하고 온 거니까. 근데 일본 맥주는 원래 이게 정상이었어요. 그러니까 막 난리 났다고 하는데 원래 이 포지션이 원래 일본 맥주의 포지션이었기 때문에 원래 정상으로 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상으로 잘 돌아온 거고 아마 아사히 그 왕뚜껑처럼 다시 그런 일은 좀 힘들 것이다. 지금 아니면 다시 이제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일본 맥주는 원래 이게 원래 포지션이었고 일본 관련해서는 뭐 저희가 크게 할 말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일본 맥주가 좋은 건 사실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또 거기에 어쩔 수 없이 칭따오 같은 이상한 일이 또 겪었기 때문에 이건 운이죠. 뭐 비즈니스 운이고 일본 맥주가 살아나는 운이었던 것 같죠. 그죠? 근데 저는 그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이제 오비가 지금 KCB가 없어졌어요. 결국 배경 만드는 거 그 파트가 완전 사라졌거든요. 지금 AB 민배부가 크래프트 맥주를 정리하는 것처럼 지금 오비 쪽에서도 더 국내 이제 크래프트 쪽은 아마 더 이상 잠깐씩 투자를 안 하는 것 같고 대신에 오비 쪽에서 지금 신경 쓰는 건 이제 한맥 하우스라든지 아니면은 스텔라 뭐 하우스라든지 자체에 갖고 있는 원래 기존의 레거시 브랜드들을 조금 더 특성화시키는 쪽에 투자를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크래프트 맥주는 오히려 가능성이 생존 가능성이 좀 있다. 저도 같은 동의하는 의견이에요. 이게 큰 자본들이 빠져나가서 오히려 이 작은 회사들한테는 아까 말씀하신 그 동네 조그만한 골목에 맥주 가게들이 들어갈 수 있는 숨통이 좀 터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비 같은 경우야 걔네들이 실험을 그렇게 해봤거든요. 그렇게 긴 시간 동안 테라가 어쩌고 저쩌고 해도 부동의 1위는 깠습니다. 이거는 뭐 어떻게 향후 제가 볼 때 한 10년 동안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이게 이제 왜냐면은 그 밑에 있는 브랜드들은 좀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 즐기는 거라서 이번에 롯데에서 나온 크러쉬 같은 경우는 완전히 새롭게 시장에 편입된 20대들을 타겟으로 시작을 하는 애기 때문에 근데 이거 얼마 안 되거든요. 맥주를 많이 드시는 분들이 위에 계시는 분들이지. 인구 비도 그렇잖아요. 비도 그렇고 이 섞어서 먹으려면 그만한 게 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분들은 완전히 층분리가 된다면 오히려 크래프트 맥주 시장한테는 마음 편한 상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소장농이 모르게 요만한 땅 하나를 어디서 발견을 한 거죠. 그냥 막 돌도 빼고 막 해가지고 거기서 조금 부쳐 먹을 수 있으면 우리끼리 그냥 행복하면 되는데 이거를 여기다 갖다 놓으려고 하면 내 거라고 서류 달라고 하면 또 그것도 안 되니까 좀 시간은 걸릴지라도 차라리 이게 낫지 않나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 이제 1분 남았습니다. 시간이 다 지나서 제가 30초 되면은 말씀드리니까 인사하시면 될 것 같고요. 1분 30초 됐거든요. 근데 저는 그래서 그 좀 전문적인 펍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완전 전문성을 갖춘 수입 맥주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설명할 수 있고 그 케그 맥주를 아주 최고의 품질로 키핑 앤 서빙하면서 하는 어떤 그런 소믈리에급의 어떤 펍. 국내 크래프트 맥주는 좀 이런 브루펍들이 좀 자주 생겨났으면 좋겠다. 브루펍들은 같이 클러스터링해서 있으면 좋거든요. 그렇죠. 혼자 다 먹을 수 없어요. 같이 모여 있으면 그걸 보고도 많은 사람들이 오고 여기도 갔다 저기도 갔다 하면서
그 문화를 느끼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 클러스터링에서 브루펍은 국내 크래프트는 브루펍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고 수입 맥주 같은 경우는 정말 전문적인 수입펍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삼촌에서 인사 한 번씩 해주시죠. 계속 자주 뵐 수 있는 거죠? 네, 그럼요. 네. 어떻게 여행은 같이 가십니까 저희랑? 그것도 이제 저는 한치 앞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네. 네, 한번 어쨌든 9월 16일 날 가니까 두 분 시간 되시면 되게 이번 진짜 갈 수 없는 곳들을 갑니다. 한 번에. 그래서 같이 가셨으면 좋겠고 또 우리 이종석 대표님은 뭐 아직 뭐 저희 협회에 오시려면 제가 아직은 비토를 놓겠지만 앞으로 오시게 되면은 또 같이 또 재미있게 활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10초 남았으니까 인사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저희는 물러나가도록 하죠. 네, 늘 건강하시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그러면 저 또 다음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끝.